여러분,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원칙으로 여겨지죠. 누구나 자기 능력에 따라 성공할 기회를 똑같이 가져야 한다는 믿음. 그런데요, 이 원칙이 과연 항상 공평한 결과를 가져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원칙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유명한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빵 굽는 사람이 공산주의자든 흑인이든 알 바 아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 경제학자 밀튼 프리드먼의 이 말은요, 기회의 균등이 가진 힘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배경이 뭐든 상관없이 오직 능력과 결과로만 평가하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원칙 덕분에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또 이론적으로는 그 혜택이 우리 사회 전체에 돌아간다고 믿어왔죠. 편견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딱 겨루는 사회. 와, 정말 이상적으로 들리죠? 물론 이 기회의 균등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그 투쟁으로 얻어낸 위대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이 원칙이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인 곳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 개념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바로 달리기 경주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훨씬 명확하게 와닿으실 거예요. 기회의 균등? 이게 뭐냐고요?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인종이든 성별이든 집안 배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선에서 땅! 하는 출발 신호를 듣는 것. 이게 바로 공정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정말로 그 경주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중요한 건 출발선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선 위에 서 있는 선수들의 상태, 바로 그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같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누가 봐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다른 한 명은 어딘가 좀 힘겨워 보이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발목에 차고 있는 것처럼요. 이 모래주머니가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가난, 굶주림, 불안정한 가정 환경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명백한 불리함 그 자체입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는 선수에게 경주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겠죠.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한들 당장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학생 귀에 공부가 제대로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이걸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학교 급식 같은 제도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건 경주 중간에 잠깐 목을 축일 물을 주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학생이 집에 돌아가서 다시 그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야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죠.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선수가 짊어진 모래주머니를 넘어서 아예 경주장 자체,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개인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힘이 경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적절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당시 미국의 자동차 노동자는요, 평생 직장이 보장된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기 트랙을 달리던 훌륭한 선수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강약한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운명은 개인이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세계 경제의 파도에 그대로 휩쓸려 버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그 노동자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저 매일 똑같이 성실하게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이나 주주들의 단기적인 이익 요구처럼 그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경영진이나 주주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와 책임은 노동자 혼자서 고스란히 짊어져야 했죠. 이게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진정한 공정함이란 대체 뭘까요? 자, 이제 결론을 향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정함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공정함의 핵심은요, 단순히 경쟁할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경쟁을 제대로 준비할 공정한 기회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발목에 모래주머니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어야 하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진짜 공정한 경쟁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모두가 똑같이 1등으로 골인해야 한다는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을 통해서 모두에게 진짜 출발선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출발선뿐만 아니라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까지 공정한 사회. 그런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